그 이제 마음, 지금 이제 체면은 무의식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의식은 옛날에 NLP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인식하거나 느낄 수 있는 생각, 경험과 감각이 바로 의식이다. 근데 무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잠재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순간에 인식이 되거나 기억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게 이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그건 다른 말로 잠재의식인데 왜 그러면 무의식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바로 프로이트 때문이죠.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은 좀 부정적인 것이 억압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이 억압된 것이 바로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충동이라든지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뭐 죄의식이잖아요. 죄의식, 뭐 성충동 이런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면에 걸리면은 그 억압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이 덜 치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체면에 걸리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NLP나 에릭슨 체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무의식은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야. 자, 에릭슨 체면의 관점에서는 이 무의식은 긍정의 저장소라는 거야. 긍정의 저장소. 긍정적인 자원이 저장되어 있어요. 즉,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행복했던 경험, 즐거웠던 경험, 자신감이 넘쳤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머리에 떠올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원하는 어떤 꿈이나 목표, 이런 걸 또 떠올릴 수도 있죠. 문제조차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뭐 발표 불안이다 그러면 발표 불안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스피치 강사가 되어 있거나 동기부여 강사가 되어 있는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도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뭐 우리가 자원이라는 걸 보면 뭐 좋아하는 꽃도 자원이지, 좋아하는 장소도 자원이지. 우리 이제 우선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도 자원이죠. 우진이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것도 체면 상태에서 우진이 생각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겠죠. 체면 상태에서 우진이가 태어날 때 그 순간의 모습, 100일 잔치를 할 때, 돌 잔치를 할 때, 그러면서 아장아장 걸어갈 때, 자, 어린이집에 또는 유치원에 우진이를 맡겼을 때, 그 우진이의 뭐 어떤 재롱잔치라든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진이에 대한 극진한 엄마의 사랑을 토대로 또 우리 우진이와 같은 비슷한 애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을 가지고 웅진 북클럽에 들어갔잖아요. 웅진 북클럽에 들어가서 또 뭐 전국에서 뭐 1등 하는 뭐 그런 상을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알기로는. 그럼 그 1등 상을 받았던 이런 경험들. 그게 다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원들이 무의식, 일반 잠재의식 속에는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지. 이게 긍정 자원의 저장소라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무한한 잠재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한한 잠재 능력.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잠재 능력 중에 15%만 썼고, 평범한 사람은 2에서 5%만 쓰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63 빌딩도 아니고 뭐 은행도 아니고 공동묘지가 가장 부유하다. 왜? 공동묘지에는 사람들이 써먹지 못한 그 무한한 그 자원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 뭐 인간관계의 재능, 돈을 버는 재능, 강의의 재능, 유튜브를 하는 재능, 그렇죠? 이런 여러 재능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무한한 잠재 능력이 어디에 있냐? 무한한 잠재 능력은 잠재 의식 속에 있어요. 잠재 의식은 다른 말로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즉, 우리 무의식 안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 즉,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바로 이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그러잖아요. 우리 앤서니 라비스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거인이 뭡니까? 거인이 잠재 능력이잖아요. 저 무한 능력이라는 책도 마찬가지. 무한 능력은 어디 있지? 바로 잠재 능력. 우리 NLP를 하고 체면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무한 능력,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때 무의식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매우 긍정적. 매우 긍정적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의식과 무의식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의식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기억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초당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5자에서 9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NLP를 본다면은 두뇌의 IR, 이 IR에 들어와 있는 건 134비트라고 그랬죠. 초당 134비트 정보. 이게 이제 단어로 환산하면은
5자에서 9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정보는 뭡니까? 초당 200만 피트잖아요. 초당 200만 피트. 그리고 단어로 보면 5만 자 정도가 되죠. 5만 자. 5만 자 정도의 정보가 유입되는데 우리 두뇌에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134비트만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의식의 용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면은 무의식의 용량은 5만 자가 되는 거고요. 의식의 용량이 134비트라면은 무의식은 200만 비트에 해당되는 그런 용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라면은 자, 이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그런 빙산.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이자 잠재의식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무의식은 기억과 정서의 저장소이면서 기억을 조직화시킬 수가 있고 직관, 영감, 영성과 연결되고요. 또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신체 기능을 관장하고 이건 뒤에서 다시 무의식의 기본 원리에서 봅니다. 긍정 자원의 저장소이면서 집중 이완 상태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즉 트랜스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무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학습 행동 변화는 무의식 잠재의식 차원에서 일어나요. 요 NLP 시간에 다 배웠죠. 네. 자, 이른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뭔가를 잘한다면 그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것도 진정한 학습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강의를 잘한다면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다. 강의를 잘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노력 관계없이 그냥 강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영업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상품 설명을 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 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영업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막 물건도 팔리고 막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그게 영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 달인들은 그렇게 하지. 무의식 차원에서 영업 잘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무의식적 반응이 만들어져야 돼요. 무의식적 반응은 뭐냐면은 이 사고, 감정, 행동에 있어서 자동화된 반응, 뭐 자연스러운 반응, 습관적인 반응, 반복적인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근데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패턴, 프로그래밍 또는 습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무의식 반응은 부정이냐 긍정이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뭐 나도 모르게 나는 뭐 자신감이 길려져 있고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이거는 부정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막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편안하고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편안하게 소통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건 다 뭐예요? 이거는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이 무의식적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4시에 일어나면 새벽 4시에 눈을 뜨면은 오늘 할 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흥분되고 이렇게 이제 일정이 넘쳐가지고 도저히 이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야? 극도로 어떤 뭐 성공적인 어떤 무의식적 반응이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 잠을 깼을 때, 야, 오늘 또 짜증난 하루가 됐네. 오늘 어떻게 출근하지? 아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특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밤새 그냥 눈을 안 뜨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극도의 우울증이 심한 사람, 이 사람들은 죽기를 원해요.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나는 혹시 부정적인 무의식적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없나? 이런 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무의식적 반응은 뭐가 있지? 모든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나도 모르게 계속 어떤 쿠키라든지, 뭐 이렇게 과자에 손이 간다든지, 나도 모르게 계속 술을 마신다든지, 나도 모르게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나도 모르게 계속 뭐 TV에 막 눈이 박혀서 밤새 TV 본다고 막 늦게 잠을 잔다든지, 드라마에 빠져 있다든지,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건 패턴을 깨트려야죠. 나도 모르게 집에 가면 책을 보고, 뭐 나도 모르게 뭐 어떤 글을 쓰고 말이죠. 아침에 잠을 깨면은 막 공부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무의식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무의식 잠재의식 차원의 학습이 되고 변화가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의식 차원에서는 이 변화가 어려워요. 자, 의식은 왜 어렵냐면 의식은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뭐 한 5번은 서너 번은 이게 일찍 일어날 수 있지만은 서너 번 이후에 계속 일찍 일어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책을 쓰는 거 몇 번 해보겠지. 근데 계속 하는 건 쉽지가 않죠. 이제 유튜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성 선생님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은 매일 한 편을 올리든지 매일이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한 편을 올리든지 일주일에 서너 편을 올리든지 계속 올려야만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또 그만두고 몇 달 동안 안 해버리고 또 생각날 때 한 번 하고 이러면 유튜브가 활성화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뭐 유튜브 촬영을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강의를 올리잖아요. 그거 혹시 요즘 보고 계세요? 몇 개 보고 있어요. 뭐 지금도 제가 촬영하고 있어. 지금 제 이제 우리 우성 선생님 목소리 중간중간 섞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작게 들리겠지. 아, 저는 잘하고 못하고 그냥 촬영해버려. 그럼 이걸 그대로 올려버려. 유튜브는 저희 강의의 저장소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녹음을 해도 이거 뭐 어디 저장할 데도 없고 동영상 촬영해서 뭐 어디 또 뭐 우리 뭐 USB나 이렇게 저장해도 이게 뭐 계속 용량이 부족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제 강의 못 듣잖아요. 맞아요. 수준이 돼야만 듣지 않나요? 또 높은 수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본들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들을 것이다.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한테 강의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만 이 강의를 볼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래서 볼 사람은 봐라. 그리고 모래속에 진주를 찾는다고 뭐 그러면서 또 수준이 되는 사람은 제 강의를 듣고 여기 올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운이 좋은 거고 뭐 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봐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촬영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신경 안 써버려. 그럼 제가 나중에 죽더라도 저는 없더라도 유튜브에 제 동영상 남아 돌겠네요. 그럼 만약에 야 정동문 교수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연구하지?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다 강의가 있네. 어떤 연구가가 그러면 제 강의를 들춰보면서 정동문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역사 양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뭐. 어쨌든 이 무의식적 반응 이런 거는 이제 의식 차원의 변화가 어려워요. 근데 무의식을 활용하면 이 트랜스를 활용하면은 학습 행동 변화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네. 무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집중, 명상, 트랜스 상태에서 우리는 무의식이 잘 접속할 수 있고요. 무의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집중, 명상, 트랜스. 트랜스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 고도로 편안한 여왕감을 느끼면서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다. 고도의 집중 몰입이 되면은 우리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어떤 거죠? 자, 이미 배웠던 NLP 바로 트랜스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체면 치료 트랜스 상태입니다. 혹시 요가 해보셨나요? 네. 요가도 트랜스입니다. 자, 명상 트랜스죠. 그 외에 전생요법 앞으로 이제 전생도 같이 이제 보고 또 전생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돼요. 전생요법, 뭐 아바타. 앞서 또 단전호흡 이야기 했잖아요. 단전호흡 당연히 트랜스죠. 기도요법, 기도하면 기도문 엎조리는 것, 기도하는 거 이거 트랜스입니다. 기도가 그냥 의식 차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기도가 트랜스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신앙. 뭐 어떤 신앙적인 믿음을 갖는 거 이것도 트랜스 상태에 가능한 거죠. 뭐 기공. 트랜스가 참 광범위하죠. 이미 해온 게 참 많죠. 교회 다니죠 지금.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유능한 체면사라고 봐야죠. 왜냐? 신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잖아요. 내 말 잘 듣게 하는 사람이 체면을 잘 듣는 사람 아닙니까? 꼭 체면에 걸려야 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체면에 들어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 말대로 믿으면은 체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미 체면을 잘하고 있고요.
엄마 또한 체면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영업의 달인들도 체면을 잘하고 있고요. 동기부의 강사 또한 체면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 강의를 통해서 몰입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잖아요. 동기부의 강사. 뭐 그래서 어떤 집중 몰입을 잘 시키는 사람은 이미 유능한 체면사라고 봐야 됩니다. 즉 트랜스에 잘 트랜스로 잘 이끄는 사람이다. 아까 무의식적 반응을 이제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의식적 이 반응이 이제 참 의식 차원에 힘들지만 트랜스를 활용하면은 즉 무의식을 활용하면은 아주 쉽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변화 작업을 할 때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무의식 차원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관심과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느냐면 오늘처럼 우리 선생님이 시간을 내셔서 여기 오셔야 돼요. 관심이죠. 또 돈도 투자해야 되고 내 에너지도 집중을 해야 되죠. 오늘 강의한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타이핑을 쳐서 나만의 강의 자료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뭐 PPT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 관심과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 원고를 또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뭔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NLP에서도 공부했지만은 21일 집중 반복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자, 모든 것은 21일 집중 반복을 통해서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서너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의식의 힘은 작심삼일이거든요. 즉 새로운 일은 불편하고 어색해. 이른바 달리는 기관처럼 계속 달리기를 원하고 멈춰 있는 기관처럼 멈춰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과거부터 해온 것은 편안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한 집중적으로 한 21일 이상 해버리면은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21일 이상 하면. 마치 이제 시골에 펌프에 이제 물을 풀 때 마주물을 넣고 집중적으로 이제 물을 이제 퍼올리잖아요. 물이 일단 올라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일정한 압력을 가해줄 때, 즉 편안하게 물을 우리가 이제 녹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우주선도 마찬가지죠. 자, 로켓가 이제 발사돼가지고 저기 달나라까지 이제 비행을 할 때 지구 대기권 안에서 90%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대기권 밖에서 10%만 가지고 달나라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대기권을 벗어날 때 그만큼 집중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거나 뭐 치유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21일 동안 그 집중된 한 90%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0일 이후부터는 편안해지죠. 한 10%만 가지고도 쉽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주가 참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만들고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일어나는데 근데 참 소식이 뭐냐면은 무의식을 활용하면 트랜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21일 동안 반복을 안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체면을 걸어가지고 뭐 공황장애 또는 불면증에 또는 우울증에 대인공포증에 이런 원인을 제대로 치료를 해버리면은 한두 번 치료만으로 그냥 좋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체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강하게 무의식에 심어버리잖아요. 즉 목표 이미지 트레이닝, 목표 시각화를 하잖아요. 제대로 시각화를 해버리면은 그 제대로 한두 번 하는 것만 가지고도 막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뭐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느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집중 반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즉 21일 이상 집중 반복도 중요하지만 트랜스를 활용할 때 훨씬 더 빠르게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활용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재설정될 수도 있죠. 어떻게? NLP, 체면치료, 시간선 치료, 전생치료를 활용을 할 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 성공, 치료, 뭐 자기개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체면 현상 앞서 좀 말씀드렸죠. 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의식이 있으면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 올라온다라는 부분. 이것도 쭉 읽고 넘어갑니다. 체면 상태는 트랜스 상태, 즉 변형된 의식 상태, 몽롱한 의식 또는 몽환 상태,
피암시의 어떤 증가, 암시가 잘 먹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완 상태, 주의 집중 상태, 인지와 지각의 변화, 시간에 의해서 왜곡이 일어난 상태, 해리 디소시에이션, 의식이 단절된 상태. 이게 다 체면 상태입니다. 체면에 들어가면 자, 이런 이완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눈꺼풀이 바르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호흡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호흡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직현 상태가 이야기했죠. 몸이 굳어버린다면 눈을 못 뜨거나 팔을 굳혀서 못 내리게 하거나 이런 거. 무감각증, 감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여기에 핀으로 이제 발로 찌른다 하더라도 아픔을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통증을 못 느낀다, 감각을 없애버린다면 통증이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암 환자라든지 뭐 몸이 아픈 사람 이런 걸 체면을 유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없어지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취를 하면서 치과 수술을 하잖아요. 치과 수술에 만약에 체면을 걸어서 치과 수술을 한다면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체면 상태에서 치과 수술도 가능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출산 있잖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체면 상태에서 출산을 하면 어때요? 어때요? 체면 상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과 체면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체면을 건 상태에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분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 상실, 우리 기억을 상실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끔찍한 기억 이런 거.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건 체면을 통해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체면 암시를 통해서 어떤 기억은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다시 기억이 안 날까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 뭐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좀 깊은 체면에 들어가서 그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이른바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암시를 줘버리면 이 암시에 의해서 정말 기억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 걸 굳이 안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NLP에서 내 분리하는 건 맞죠, 분리. 체면은 이제 분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기억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 환각이라는 것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뭐 지금 테니스 공을 제가 안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체면에 좀 깊게 들어가면 지금 테니스 공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면 테니스 공이 보여요. 그래서 뭐 노란색, 뭐 핑크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환각 증세를 만들 수가 있다. 연령태행, 연령진행 이런 게 가능한데 연령태행은 과거로 연령을 퇴행시켜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5살 때, 6살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것도 떠올리게 만들 수가 있고 1살, 2살 때 엄마 뱃속안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의식 상태에서는. 또 전생, 이제 전생은 전생태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연령태행이 연장선에서 전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의식 상태에서 전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체면 상태에서 연령태행을 하다 보면 엄마 뱃속안을 거쳐서 전생으로 갑니다. 현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전생에 집중하세요. 또는 지금 우리 아들과 관련된 전생으로 갑니다. 혹시 우진이와 관련된 전생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쉽죠. 우진이와 관련된 전생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진이와 관련된 어떤 전생에 집중이 될 수가 있겠죠. 우진이 또는 뭐 우진이 아빠와 관련된 전생으로 갑니다. 우진이 아빠, 그걸 보고 싶지 않아. 우진이 아빠도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겠죠. 부부로 만났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인연이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잖아요. 우리 우성경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04년도에도 오고 2008년도도 오고 2013년도도 오고 지금 또 이제 2023년도도 이제 온다는 거는 뭐냐면은 저랑도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각별한 인연이 아니면은 저를 이렇게 계속 만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저랑 각별한 전생 인연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아마 전생에도 저한테 무슨 제자였거나 무슨 관계였을 거예요. 비슷한 게 주로 많이 재현되거든.
뭐 그런 걸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연령 진행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로 가보는 미래. 미래에 5년 이후, 뭐 10년 이후, 20년 이후, 30년 이후 이제 NLP적으로 보면 이제 미래 맞추기를 하는 거지. 최면 상태에서 이제 미래를 또 상상하게 만드는 이런 거를 이제 연령 진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연령 진행. 그 시간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시간 왜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뭐 10분처럼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체면 현상은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다 이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도를 좀 나가는 걸 할게요. 네. 하고